자, 두 번째 소단원, 아니죠? 세 번째 소단원, 명제입니다. 명제는 어차피 한 시간에 못 나가는 양이라서, 뭐 적당히 나갈 수 있는 데만큼 나가고, 나머지 나갈게요. 그리고 보통 맨날 말했듯이, 명제까지가 이제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명제까지가. 명제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그렇게 막 양이 많지 않죠, 그래서. 명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게요. 명제라는 것은, 이 단원의 주제는 뭐냐면, 논리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논리 구조를 수학적으로 도입하는 것. 그래서 이 파트는 실제로 문과 친구들이라면 윤사에서 한 번 더 마주할 수도 있어요. 뭐 이과 중에서도 윤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 파트에서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부분은. 그래서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철학, 뭐 윤사 이런 데서 써먹기도 하죠. 새로운 정의를 합니다. 이 명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명제라는 건 뭐냐면 문장이나 식을 일컫습니다. 무슨 문장이나 식이냐면 참 혹은 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제를 어떤 문장이나 식을 봤는데 이거 맞아, 틀려 이런 멘트를 날릴 수 있다면 그게 명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합시다. 판별 가능한 이제 문장이나 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이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쵸? 이러면 참 말할 수 있다. x 더하기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다. 이거 맞아요? 맞죠? 이러면 참. 선생님 키는 2m보다 작다. 이 말도 참이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명제입니다. 시은 형태든 그냥 문장이든 다 명제가 돼요. 명제가 아닌 건 뭐냐? 이런 판별이 불분명한 것. 예를 들어 선생님은 뚱뚱하다. 이런 거 어떤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 좀 뚱뚱하지?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 저거 뚱뚱하다고는 좀 애매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뭔가 불분명한 것, 이런 것이 명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어요? 키가 크다. 이것도 어떤 친구는 저 정도면 크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친구는 또 저 정도 크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 작은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장들은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이라는 것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식에선 뭐가 있냐? 이런 것. 참이에요? 말 못한다는 거죠. 참이 되게 하는 x라는 값이 있긴 하겠지. 참이 될 수 있는 x라는 게 존재할 뿐이지 이게 참이라고는 말을 못한다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x가 있다는 건 반대로 거짓이 되도록 하는 x가 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참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이런 것 또한 명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명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 형태는 명제가 되려면 항등식이어야 돼요. 항등식이 명제가 됩니다. 오케이? 아니면 이제 항상 거짓인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는 틀렸죠. 맞아요?
x 더하기 1의 제곱은 x 제곱 2x 더하기 2. 이건 틀렸죠. 이건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거짓인 명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등식 혹은 이렇게 아예 거짓인식을 가져오면 그건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런 방정식 같은 것들은 명제가 아니다. 그럼 방정식이 명제가 아니면 또 뭐도 명제가 아니겠어요? 부등식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부등식들도 이제 우리가 명제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런 게 명제예요. 정리라는 표현이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데 정의네. 정의는 그냥 뭐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차치할게요. 정리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자주 쓰는 문장이나 식이에요. 자주 쓰는 문장이나 식인데 이 자주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왜 자주 쓰냐면 참임이 증명된 거야. 참이 증명돼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써도 괜찮아 라는 의미의 자주 쓰는 문장이나 식을 정리라고 하고 그래서 보통 이름을 붙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와 같이 이름을 붙여놓고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이것은 이 정리에 의해서 설명이 돼 라고 설명을 좀 줄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정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참임이 증명된 것을 정리라고 했는데 그럼 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참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을 우리가 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참이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건 정의와 정리 또는 뭐 공리 이런 것들만을 우리가 활용해서 참이 되는지 설명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에 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이 파트가 들어간다면 때때로 증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진짜 증명을 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증명하는 거를 써놓고 빈칸을 채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학교들은 증명하는 건 수행평가로 미루고 학교 시험에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뭐 수행평가에 냅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뭐 어렵게 내진 않는 것 같아요. 송호고는 참고로 증명하는 거 꽤 자주 나왔습니다. 증명하라고 나와요. 서술형이.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용어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방금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명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 대표가 바로 조건입니다. 조건은 뭐냐면 x 이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습니다. 또는 이 방정식처럼 생긴 문장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x는 유리수이다. 이건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잖아. 그치? 식이 아니니까. 부등식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쵸? 근데 이런 조건, 그러니까 어떤 이 x에 루트 2가 들어가면은 거짓, 근데 2분의 1이 들어가면 참, 이렇게 거짓 또는 참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들을 싹 다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방정식 형태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다루었던 건 뭐야? 해죠.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해들이 있을 거야. 맞죠? 그래서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고 그걸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그 조건의 진리 집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집합이라 하면 조건이 참여되도록 하는 대상들의 모임. 저희 앞서서 했던 자, 방정식 x 더하기 1은 0에 0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조건이나 명제는 일반적으로 PQR 이런 S, PQRS 같은 문자를 이용해 표현하는데 소문자예요, 소문자. 소문자 P라는 게 x 더하기 1은 0이라는 조건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의 해가 누구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런 거는 우리가 대문자를 이용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Q라는 애가 이렇게 하면 되죠. 소문자를 이용해 보통 조건이나 명제를 일컬어요. Q라는 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이다 이렇게 돼 있다 하자. 그럼 이것도 방정식이죠.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거의 해의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며 누가 있어요? 0 되는 거 1과 3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참여되도록 하는 대상들의 모임. 뭐 여기서 원소의 집합이라고 말했는데 대상들의 모임이 집합이란 표현이죠. 그래서 알파벳을 대문자는 집합, 소문자는 조건, 명제를 이용해서 말한다. 자, 이때 이 집합이라는 게 나와서 우리가 앞서 단원에서 이야기했던 집합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대표격이 하나가 뭐냐면 여집합이라는 건데 그걸 여기에서는 공간이 되려나? 부정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요. 부정. 부정탄다,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부정이 아니고요.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어떤 명제 또는 조건 앞에 물결 표시로 붙으며 P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컫게 됩니다. 이게 명제라면 어떤 참인 명제가 있을 때 참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되죠. 예를 들어 사람은 죽는다 라는 명제 참이죠. 그 명제의 부정은 사람은 죽는다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사람은 죽지 않는다 라는 명제로 바뀝니다. 그럼 이 명제는 틀렸다는 걸 말할 수 있죠. 사람은 죽는다는 명제가 참이었으니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명제 또한 명제는 부정이므로 거짓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P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not이라고 읽습니다. 영어 not. 그래서 not P 이렇게 읽고요. P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며 그냥 아니다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참과 거짓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거짓인 명제는 참이 될 거예요. 그렇죠? 참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 조건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집합이 돼요. 여집합. 그러니까 P라는 것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P로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not P라는 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왜냐면은 P라는 게 어떤 모인 집합인데 이게 아니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 아니다라는 거는 반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집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과 그 진리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집합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여집합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여집합을 가져오는 그 용어가 뭐다? 부정이라는 개념이다. 이 부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조건의 진리집합, 그 진리집합의 여집합을 가져올 수 있다 말하는 거죠. 자, 이때 그럼 우리가 앞서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집합들 중에 드모르간 법칙의 확장판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뭔 말이냐? P 그리고 Q라는 명제 또는 뭐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뭐 조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P 그리고 Q라는 건 얘의 진리집합이 있을 거고 얘의 진리집합이 있을 건데 그리고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집합의 연산기호 교집합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조건들의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헌데 만약 내가 이걸 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not P, not Q.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부정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고라는 문장 또한 단어 연결사 또한 뭘 한다? 부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not P라는 거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not Q라는 거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라고 했고 또는은 뭐가 된다? 합집합이 된다 했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부정이라는 것은 여집합을 의미해요. 근데 교집합의 여집합은 각각을 여집합하고 가운데 있는 연산기호까지 뒤집어진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했죠. 그게 이 조건과 진리집합 관계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 유사하게 B 또는 P 또는 Q라는 게 있을 때 이게 진리집합으로 라지 P 합집합 라지 Q가 될 텐데 이거의 부정은 또한 뭐가 될 것이다? not P 그리고 not Q가 될 것이며 그에 따라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표현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조건과 진리집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집합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집합 다음 단원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단원 이름이 집합과 명제인 겁니다. 즉 수학하에 1단원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307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307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몇 문장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파트 나가도록 하죠. 앞부분에서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딱히 없어요. 어려운 주제는 뭐 중간이랑 뒷부분에 나오는 거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간혹 좀 실수하는 부분이라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0이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경우는 한 가지뿐이에요. 뭐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그 말은 싹 다 0이란 겁니다. a-b도 0이고요. b-c도 0이고요. c-a도 0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A는 B는 C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거의 부정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부정이 뭘까? 부정이 뭘까? 부정이 뭘까요? A는 B는 C의 부정.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누어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게 틀린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A는 B는 C라는 표현은 이러한 의미를 줄인 거예요. A는 B이고 B는 C이고 C는 A다. 사실 뭐 얘랑 같으니까 뭐 이것도 당연히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숨어있는 표현이 A는 B는 C입니다. 이 말이에요. A는 B는 C의 의미가. 근데 그거의 부정이라서 우리가 이거의 부정은 뭐라 했어요? 또는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A는 B가 아니거나 B는 C가 아니거나 C는 A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떤 문장으로 쓰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씁니다.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07번의 답은 5번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2번으로 많이 쓰죠. 아니면 3번으로. 자, 그래서 이걸 좀 해석할게요. 3번을 좀 해석할게요. 3번, 이랑 사실 2번은 똑같은 말인데 3번이랑 2번이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A-B 곱하기 B-C 곱하기 C-A가 0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0인 것이 없다라는 해석이에요. 셋 중에 0인 것이 없다. 그 말은 A가 B인 것, A-B가 0도 아니고, 즉 A가 B도 아니고, 더불어 B도 C랑 다르고, 더불어 C도 A가 아닌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 2, 3 이런 거죠. 헌데 A는 B는 C, 1, 1, 1 뭐 이런 거에 A는 B는 C라는 것은 집합에 1, 1, 1 아니면 2, 2, 2 이런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의 여집합은 그거의 반대는 1, 1, 2도 이거의 여집합에 해당한다는 거야. 얘네들이 아니잖아. 그치? 다 똑같은 것이 이 집합의 조건의 진리집합이라면 그 여집합, 부정은 얘네들 같은 애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아니면 다른 것이 하나 있다 라는 표현이면 이러한 표현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은 다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라서. 그리고 더불어 이 1번의 해석을 좀 더 이야기할게요. 자, 이 표현의 해석은 뭐냐면 A는 B, 이거나 B는 C, 이거나 C는 A 라는 표현. 그러니까 셋 중에 둘 같은 애가 있다. 셋 중 A, B, C 중 같은 수가 존재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또는 A, B, C 중 적어도 두 수는 같다. 알았죠? 이게 1번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알았죠? 2번, 3번, 4번까지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1번이랑 2, 3, 4번은 같은 내용이고요. 1번은 아예 다른 내용이고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문장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잘 해석해 줘야 돼요. 한 문제만 더 하면 한 문제만 더 해야겠네요. 다른 건 그 다음 파트 내용이라. 자, 전체 집합이 x바 x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x가 정수래요. 정수라는 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P라는 조건이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의 근은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서 진리집합 라지 P는 0과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Q라는 조건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라지 Q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과 1 이렇게 진리집합이 형성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not P 또는 Q라는 건데 이거는 P의 여집합과 합집합 Q를 구하는 것이면 그럼 P의 여집합과 Q를 구해주면 돼요. P의 여집합이 어떻게 돼요? P의 여집합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랑 3이죠. Q는 뭐예요? 마이너스 3, 1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2, 3 이렇게 5개가 된다. 쓸 수 있습니다. 아 뭐야? 합구하라고 했네? 이거 합구하면 얼마예요? 1이네요. 이렇게 되겠어요. P의 여집합, 전체 집합이 얘니까 P의 여집합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Q랑 합집합하면 됩니다. not P가 의미하는 건 여집합이라 했고요. 또는은 합집합, Q는 그냥 뭐 그대로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10분 쉬었다가
오늘은 명제 두 번째 페이지 정도까지만 나갈 생각이에요.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나가고, 네, 그러죠.